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네,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귀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작가님께서 쓴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너무 빨리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작가님과 또 만남을 추진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따끈따끈한 얘기를 전해주실 우리 배진시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진 작가님 네. 한번 본인 소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난 연식은 좀 됐고요. 여기 얼굴. 분당에서 아이들과 몽테뉴 인문학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이 뜨신 똘레랑스 독서토론. 이 책 정말 읽으면서 약간 육아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아이들이랑 동네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자고 하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원을 하나, 둘, 셋 다니기 시작하니까 같이 놀 동네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내서 같이 독서 토론 합시다 했더니 엄마들이 아이들을 시간 맞춰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 얘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지 꿈 이야기도 하고 읽은 책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같이 모여서 책과 친해지고 놀고 이런 동네 모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놀이터에 가서 다 같이 놀고 줄다리기도 하고 뭐 넓이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몸으로도 제가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가고 싶다고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걔네 그 친구들이 네. 대략 한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쓸 당시에 7세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거의 다 6학년이 됐고 그 중간에 형, 동생들 들어와서 지금 가장 많은 학년은 현재 6학년이에요. 오, 6학년 친구들. 네. 와, 저도 이제 초등교사를 하고 있어서 6학년의 네. 성향을 알고 있는데 우리 그쪽 그 몽테뉴 네. 인문학을 배우는 우리 6학년들은 또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너무나 좀 궁금하네요. 아이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다 네. 다르잖아요. 네. 일단은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요. 몇 분을 공부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아이들이 다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다. 네. 그러면 누워서 자도 돼요. 와.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이 링크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서로 가겠다고. 저도 자고 싶은데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말을 그렇게 해도요, 실제로 잠깐 눈을 감았다가요, 정말요? 이래서 신나서 잠깐 눈을 감아요. 근데 아이들 아시지만 3초 이상 눈 감고 있지 못해요. 실눈 뜨고요, 옆에 애가 뭐 하나 보고, 일단은,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들 틈에서 그 환경에 노출시키는 걸 먼저 하고요. 책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책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도 함께 놀 수 있고 배려하고 이 책 재밌는데 이렇게 독서 인증도 하고 있고 한 줄 쓰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가벼운 분위기의 반도 있고 또 좀 학구적인 아이들은 좀 깊이 있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여러 반 매일매일 좀 반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군요. 제가 이 책 읽고 그 똘레랑스라는 말이 너무나도 멋진 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작가님이 똘레랑스라는 그 자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똘레랑스는 굳이 번역을 하면 관용인데요. 네. 한국의 단어 중에 네. 정, 그 다음에 한이 맺혔다 할 때 한이요. 네. 그리고 효, 어, 요 세 단어는요. 네. 번역이 안 돼요. 프랑스어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번역을 하자면 부모님을 동정하는 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효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네. 정은 뭐지? 사랑이 아니면 정은 뭐야? 이렇게 석사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석사 과정에서 이 세 단어만
내내 배워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처럼 똘레랑스는 번역은 관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문화와 연관된 단어라서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서로 다른 거 인정해.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날, 같은 과목,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네. 입시도. 네. 근데 프랑스는 그렇진 않아요. 어. 예. 뭐 오늘 배 아프면 내일 국어 시험 봐도 되고요.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몽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 제가 공부한 학교 이름이 몽테뉴 대학이었어요. 아. 그래서 몽테뉴라고 지었습니다. 야. 그리고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그 와. 몽테뉴 대학을 이렇게 가신 또 이유가 있습니까? 몽테뉴 대학이 보르도에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 네. 고급스럽고 뭔가 우아하고 뭐 좀 알 것 같고 이러는데요. 네. 그러면 못 떠나고요. 아. 공부에 큰 뜻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 음. 일단 추운 걸 싫어하니까 프랑스 지도를 딱 펴놓고 아.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철학은 유학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정도예요. 아. 그런데 미국은 비싸고 독일이랑 프랑스는 학비가 네. 없습니다. 오. 그런데 프랑스는 의료비까지도 무료예요. 와.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를 택했고 아. 그리고 독일은 좀 무서웠어요. 아. 사람들이 등치도 크고 아. 말도 좀 그 독일어가 구텐타 막 네, 이렇게. 막 좀 약간 센 무서웠어요. 느낌? 네, 어. 네.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명품, 화장품, 막 가방 그쵸. 이런 것들 어. 좀 예쁘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지도를 일단 딱 폈어요. 그러니까 난 추운 걸 싫어하니까 북쪽 빼고 아. 가운데 줄 딱 꺼서 밑으로 이제 본 거죠. 음. 그런데 제 이름이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네. 비읍으로 시작하는 도시를 찍고 오, 와, 모르니까요. 재밌다. 오. 파리밖에 모르잖아요. 네. 막 파리 바게트밖에 지금은 몰라요.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면 뭔가가 나오지만 당시에 그런 게 아. 인터넷이라든가 이 그렇군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검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비읍이 이제 일치를 해서 가고 근데 보르도가 또 그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이 보르도 와인을 꼭 마셨대요. 그러니까 오, 일단은 익숙한. 와인이 나는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인도 마시고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와. 또 이런 또 만약에 굉장히 럭셔리하지 않죠? 엄청난 근데 되게 그래도 좋아요. 철학이 필요하네요. 네. 일단은 내 이름과 연관 있는 곳을 찾아라. 와. 너무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도 없었고, 예. 그 용기가 대단하네요. 네. 이야. 프랑스어 한마디 하세요? 봉주. 봉주? 맞아요, 봉주. 저는 좀 샹숑 되게 좋아했어요. 네. 예전에 아. 고등학교 때. 네. 근데 여기서 한번 한국? 한국 좀 보여드릴까요? 오, 네. 근데 아마 좋아요. 한국어 버전에 네. 그 저희 과거에 남인석 개그맨 있잖아요. 네, 알죠. 샹숑인데 너무 좋아서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때. 그래갖고 뭐 이런 거예요. 좋아, 화투 되게 재밌다. 이나도 고돌이 지구댕. 오. 좋아, 아까 따고 또 따고 얼마 땄니? 10원 땄다. 개평조. 오.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기억납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가요? 네, 두 분이 이제 자녀분들과 꼭 떠나시기를 권하고요. 오. 일단은 학비와 의료비가 무료라는 거, 외국인에게도. 그리고 기숙사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한 달에 뭐 한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1인 1실이고요. 어머나. 예, 프랑스는 2인 1실은 없어요. 아. 개별성이 좀 강해서 와. 그런 건가요? 둘이 같이 방 쓰는 것을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와. 예, 아예 기숙사는 그런 기숙사는 존재를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봉주, 맥시,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 몇 마디 공부하고 배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큰 남대문 시장 가서 큰 가방을 하나 사서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신발도 넣고 옷도 넣고 사전도 넣고 고무장갑도 하나 넣고 그게 기억이 나요. 고무장갑을 사서 넣습니다. 와. 한국 교육보다는 프랑스 교육이 조금 원해서 이렇게 혹시 가신 건지. 프랑스 교육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엇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큰 뜻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한 선배가 유학을 권했어요. 프랑스 유학이나 독일이나 어디든지 떠나라. 그래서 그때 저는 유학은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공부를 좋아하거나 이 세 가지가 돼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는 그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가.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모든 인생을 바꿨고 전 세계에 눈을 뜨게 됐고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고 지금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야. 만일에 떠나지 않았다면요. 저는 너무 불행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시대가 공부가 너무 중요한 시대여서 입시, 공부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가니까 애들이 입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다 잘 살고 나라도 뭐 잘 살고 공부할 때 되면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러면서도 할 사람은 또 열심히 하고 안 할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8월 달에 이제 역사 소설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1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배웠어요. 너 공부 잘해서 1등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된다라는 건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럼 꼴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했을 때 그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꼴등일 때는 너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면은 아주 잘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좋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학생 잡지가 있어요. 그러면 1등이 할 수 있는 길, 2등이 할 수 있는 길, 3등, 4등, 5등, 꼴등까지 갈 수 있는 진로가 다 나와 있고 그들이 진로에 어떤 진로로 갔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얼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는 카페 서빙이 꿈입니다. 그거 굉장히 프랑스에서 대우받는 직종이거든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람들과 융화롭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럼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월급을 받고 평생 어떻게 어떤 복지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그 잡지가 다 있으니까 어떤 아이도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이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른 점이었지. 프랑스가 뭐 공부를 잘 가르쳐요, 뭘 잘해요. 한국 선생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지식도 훌륭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제도에 들어갔을 때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애는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래도 너는 이러한 진로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진로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학원이 없었고요. 네,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진짜요? 제가 거기 가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영어 학원이 어딨나 이렇게 왔다 갔다 둘러봤는데 영어 학원이 없더라고요. 예, 물론 국영수 학원도 없고 또 프랑스가 미술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대 입시는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는 그럼 미술학원을 다녀야지 미대에 가는 거잖아요. 프랑스가 굉장히 미술로 유명하니까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뭐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도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미술학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교육으로 다 된다는 거네요. 미술은요. 들어갈 때 교수님과 2시간 정도 면담을 해요. 무슨 그림을 무슨 생각으로 왜 그리고 싶은지 그 얘기를 나눠요. 기술을 배우는 곳은 아니거든요. 약간 철학을 이렇게 좀 나누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긴 시간, 오랜 시간 꾸준히 자신의 역량에 맞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는 거지 똑같은 석고상을 똑같이 시간 안에 그려서 연습을 하는 것은 예술가는 아니죠. 프랑스 그게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식 관용 수업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독서와 토론을 이렇게 겸미시켜 갖고 이런 또 책을 또 이렇게 쓰셨네요. 네. 독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무 다행인데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었고 학교에서 물론 너무 잘 이끌어 주시지만 또 어머니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만히 놔두지는 않고 어디론가 보내시고 네. 싶어 하시는데 그때 모였을 때 책을 좀 좋아하게 만들어 보자. 특히 저학년 남자아이들한테 집중된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책입니다. 저 엄마들이 엄청 고민하시거든요. 네, 네, 진짜. 이 책에 막 대화체도 되게 많고 그걸 풀어가는 그 기술들이 뭐 기술도 그렇지만 철학이 네. 뭐 솔직히 저도 이 책을 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좀 다 담을 수 있지? 그럴 정도로 홀딱 이렇게 막 흠뻑 빠져서 저도 읽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때 남자아이들은 특히 앉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얘기해도 되거든요. 글씨책을 보지 않아도 자연을 보거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중고생들을 또 가르치는데 왜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네. 어둡고 힘이 없고 뭐 중2병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그 용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변화는 있지만 이렇게 부모와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다른 나라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중학생이 되면 입을 다물고 웃음을 잃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또 외국은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많이 관찰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도 좀 웃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 네, 맞아요. 그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추천도서에 이렇게 좀 얽매여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작가님만의 견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요, 아이들 손에 잡히는 책 읽고요. 추천도서는 모범생들은 추천도서를 줘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추천도서가 내가 읽고 싶은 책과 일치한다면 오케이예요. 읽으면 돼요. 모든 아이들을 다 자유방임적으로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모범생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꼭 직접 책을 읽어야 되나? 내가 읽고 내가 얘기해주면 되지. 예를 들면 베르그송의 웃음이라는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웃음이 뭘까? 웃음은 기분 좋을 때 웃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도 웃는데요. 비웃을 때도 웃고요. 슬플 때도 웃고요. 멋쩍을 때도 웃고요. 웃음은 굉장히 여러 군데 쓰여요. 그래서 그 웃음에 대해서 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럼 부끄러울 때도 웃어요. 사실 사람은. 맞아.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철학책이 어려운데 그걸 아이들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고 또 역사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 네. 들어봤던 얘긴데 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요. 뭐 그런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책은 뭐 이렇게 책 얘기를 일단 많이 깔아주고요. 대화를 많이 하고 나중에 책을 슬며시 주면은 그 중에서 관심이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짚히겠죠. 형제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뭐 흥분울부. 근데 흥분울부를 읽어가 아니라 형제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얘기를 다 듣고 그랬을 때 어땠어? 기분 얘기하고 양보했어? 왜 양보는 안 될까? 질투는 뭐지? 뭐 얘기가 꼬리를 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책을 주면 좀 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게 그 책과 정말 그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 책 똘레랑스 독서 토론.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 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